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은 박스권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함께 공부하거나 관심 종목으로는 볼 수 있지만 추천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영상의 순서는 박스권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유의사항과 그리고 종목 리스트, 각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준박의 주식 노트는 준박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로잡고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추천 종목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없습니다. 단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과 함께 안전한 매매 습관을 만들고 싶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시청하고자 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 톱니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이란 무엇일까요? 주가가 일정한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 형태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제가 미리 선을 그어 놨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 놨고, 당연히 이 주가는 이 상한선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한선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상한선에서 일부적 일정 가격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는 일정 금액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서 지지하는 역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시면 상한선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지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자로 잰 듯이 완벽하게 금액 10원 단위, 100원 단위 딱딱 맞추진 않고요. 비슷한 가격대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다가 이런 식의 박스권이 보이게 될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을 한번 그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종목을 찾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냐면요. 말 그대로 하단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박스권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잡았는데 이탈을 한다. 그러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런 중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할 매도로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익절할 수도 있겠죠. 혹여라도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까지 이렇게 동반되어 주면은 가격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 이 박스권 요 라인을 지지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 종목을 찾아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했을 때 여러분들도 과연 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 혹은 여러분들께 지금 찾은 종목들이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 하단에서 다시 또 지지를 받는지 상단에서 또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가늠해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부딪혔을 때 여기서 바로 잡는 거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쵸? 바로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서 그대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지지받고, 한 번 저항받고, 또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한번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왔죠? 여기서도 지지한지를 확인을 했다가 빨간 번 들어오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떨어지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박스권 종목을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공부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지금 요 아래가 지지 라인인데 가격 하한선 지지 라인인데 여기를 계속 두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계속 바닥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바닥이 약해져서 깨질 때가 옵니다. 이러면은 좀 더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위에 천장을 두드려요. 이렇게 위에 상한선 저항 라인을 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깨트리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같은 가격대를 계속 지지하거나 저항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금액대를 깨트리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상승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이런 모양처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빠르게 박산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요 밑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뭐 캔들이 음봉을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혹은 상단에 바로 맞닿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캔들 정도, 한두 개 정도는 더 확인하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유의사항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박스권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박스권 이탈 시 손절, 재진입 시 매수를 하는 등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하실 때는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서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료와 테마, 분위기여도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을 골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보다 안전한 종목들이죠. 하루아침에 망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만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넷마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더존 비즈온,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익 IPS, SFA 반도체, 다오기술 이렇게 총 8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업계 최초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회사고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업에 도전을 하였고 모바일 게임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드의 마블, 세븐나이츠, 마블 퓨처 파이트, 리니지2 레볼루션 등 다수의 우수 게임 배출과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넘버원 모바일 게임 기업입니다. 네, 넷마블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70%는 해외 매출에서 발생이 됐고요. 2021년도에 올해죠. 올해는 해외 출시 신작 라인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와의 주주간 협력 의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NC소프트의 지분 8.8%를 얼마든지 돈이 필요할 때 매도를 해서 차익분을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빅히트의 지분율도 19.9%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기준은 1년치입니다. 누적 1년치로 봤을 때 개인은 순매도가 더 많고요.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순매수가 많습니다. 기관도 순매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인의 순매수세가 훨씬 더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은 오히려 최근에는 좀 더 팔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워낙에 근 1년 동안 누적 순매수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놓는다라고 해서 주가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괄목할 만한 건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도만 하고 있다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다가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나가더라도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무 차트입니다. 재무 차트 보시면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좀 이렇게 매출이 좀 떨어졌지만 이렇게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 지금 2조 4,84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2,720억 원이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3,385억 원. 그리고 유보율은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유보율은 64,100%. 부채율은 38%로 재무 건전성 어떻습니까? 완전 특 A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이때 고점 얼마입니까? 네, 고가가 204,500원이에요. 작년 2020년 9월 7일 고점을 찍고 지금 여기 거의 절반 조금 안 되게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때 7월부터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넷마블은 지분율만 갖고 있었다라는 이유 하나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좀 거품이 빠진 겁니다. 최근에 쿠팡 관련주들도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 소멸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은 박스권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단으로는 이 부분 한 11만 7천원 부근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단으로는 이렇게 13만 5천원 부근,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번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특정 세력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급등을 한 다음에 떨어질 때도 어때요? 이 가격대에서 지켜줬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진행이 되다가도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으로는 어떻습니까? 상단으로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모습, 여기선 살짝 지지받았다가 다시 떨어진 모습, 저항, 저항, 상승했다가 다시 뚫고 내려왔죠. 그런 다음 다시 여기 지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간에 우리가 박스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로 된 것처럼 정확한 그 가격에 맞추지 않지만 우리가 그 정도 가격 수준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오늘 종가가 어때요? 12만 2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상단으로는 13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장기 이평선, 요 까만 게 장기 이평선인데 여기에서 저항을 맞을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을 할 때. 그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못해도 13만 원까지의 조정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거래량이 크게 터져줘야만이 이런 데 물려 계신 분들의 물량을 먹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만이 이런 장기 이평선과 요 박스 상단선인 13만 5천원 부분을 뚫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박스권 하단은 11만 7천원 부근, 상단으로는 13만 5천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의 게임 전문 계열사로 국내외 게임 시장의 PC와 모바일, VR 등의 플랫폼을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 게임 퍼블리셔 및 디벨로퍼로서 다양한 IP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고요. 자체 게임 개발 역량과 국내외 유력 게임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게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 라이언 캐릭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0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해외 매출 성과 및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넷마블과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게임 관련주들은 언택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자, 그리고 2021년에는 굵직한 신작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각 분기마다 나올 게임들이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 포스터처럼 되어 있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북미, 유럽, 동남아, 일본 등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이런 게임 영상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영상 그래픽 화질이 좋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기준으로 누적 순매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카카오 게임즈야 어차피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매수된 수량만 확인을 하자면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 게임즈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개인들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수익의 구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려고 해도 익절하는 사람,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 탄력은 보다 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준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승 탄력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괄목적인 것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연기금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카카오 게임즈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에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면서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재무 차트입니다. 작년 매출은요 4,955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666억 원, 당기순이익은 673억 원, 유보율은 12,246%, 부채율은 26%로 재무 건전성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재무 차트는 제가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분기로 놓은 겁니다. 네,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상단으로는 5만 원을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요. 하단으로는 4만 5천 원 부근을 중요한 가격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상단으로 이렇게 계속 맞물렸던 부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밑단으로도 이렇게 지지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2월 직전까지는 45,000원과 5만원 사이에서의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2월 첫날부터 어떻습니까?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서 55,000원까지 넘어섰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이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거 확인되시죠? 보시면 이렇게 한동안은 대부분이 거래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상 증후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뚫을 준비를 하려고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돈이 몰려서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5만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이 새롭게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 5만원 선을 이탈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러면 5만원 기준으로 우리가 박스권 밑단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단으로는 5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57,000원 부분. 이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상단으로는 57,000원, 하단으로는 5만원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혹여라도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이탈할 경우 다시 한 번 더 45,000원 부근을 지켜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존 비즈온입니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ERP라고도 합니다. 국내 ERP 시장 1위고요. 중국을 포함하면 1만여 개 회사가 더존 비즈온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속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고요. 작년 20년에 매출 3천억을 처음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베인캐피탈의 지분 투자 계획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인캐피탈을 통해서 호주,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게 더존 비즈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시대에 맞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주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참 발병을 하고 감염이 확산되고 있을 때는 빠른 진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진단키트들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신이 나오고 있죠. 또한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진단키트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수출도 했지만은 이제 각국에서 진단키트도 자체 생산도 하고 다양한 제품군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존 비주얼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집에서 원격으로 혹은 회사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존 비주얼의 베인캐피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인캐피탈 더존 비주얼 지분 4.7% 인수 예정입니다. 150만 주고요. 주당 11만 원으로 가져갈 예정인데 이 주식은 더존 비주얼의 대주주인 김용호 대표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180만 주 중에 30만 주만 남기고 나머지 물량인 150만 주를 인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식 양수도 체결로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라고 하고요. 대주주의 변동도 없다라고 합니다. 베인캐피탈은 앞서서 150만 주를 인수하게 되면 4.7%의 지분율인데 추가적으로 10%까지 지분을 늘려서 2대 주주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있는 물량을 베인캐피탈이 좀 더 매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더존 비주얼에서 특수관계자의 물량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그러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인캐피탈은요, 과거에 휴재를 인수하면서도 중국과 미국 진출에 도움이 됐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매매 동향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면 누적 순매수는 개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가 더 많고요. 자, 최근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들도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베인캐피탈의 지분 인수 참여 관련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만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악재라든지 또는 뭔가 좀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존 비주얼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부터 이때부터 이렇게 쭉 매출액이 매년 10년 연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지속적인 상승,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인 상승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3,065억 원, 영업이익은 767억 원, 당기순이익은 579억 원, 유보율은 2,504%, 부채율은 98%. 부채율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유보율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존 비주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최근이잖아요. 여기가 오늘입니다. 여기가 오늘이라면 자, 심리적 저항선과 그리고 라운드 피겨 기준이 되는 10만 원이 하단으로 중요한 가격선이 되겠고요. 상단으로는 11만 5천 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저항을 받았던 부분 뚫고 올라가서 지지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으로 저항받고 저항받고 뚫고 올라갔었지만 다시 떨어지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보이시죠? 네, 더존 비주얼은 아주 눈에 띄는 박스권을 형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밑단으로는 10만원 그리고 상단으로는 11만 5천을 기준으로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까만 선이 장기 이평선인데요. 장기 이평선을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기 이평선을 뚫고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20일 장기 이평선과 밑단이 10만원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처럼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한번 좀 탄력을 받고서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도 또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혹여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박스가 무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이런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직전 고점까지도 노려보면서 가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더존 비주얼도 한번 살펴봤습니다.